잠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손등에 갈색 점들이 있나요? 아, 이걸 그냥 나이 반점이라고 무시하고 계신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피부 속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99%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며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건강 이야기, 검버섯 완전 제거법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한 길 저와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 인천의 68세 박정희 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박사님, 손등에 있던 작은 점이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의사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검사해 보니 조기 피부암 전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완치했지만 만약 6개월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검버섯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실 제가 30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검버섯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통계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손등이나 얼굴에 검버섯이 없는 분은 단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88%의 분들 중 대부분이 검버섯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아시나요? 자외선, 활성산소, 멜라닌 침착.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피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검버섯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계속 쌓이게 돼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젊을 때의 50% 수준으로 떨어져서 한 번 생긴 검버섯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진해지고 넓어지고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검버섯 중 일부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의 약 30%가 기존의 검버섯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박사님, 그럼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레이저가 만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상 경험을 쌓아갈수록 레이저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다들 만족하세요. 와, 정말 깨끗하게 없어졌네.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1년 후에 나타나요.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65세 김현숙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피부과에서 얼굴 검버섯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는데 3개월 후 같은 자리에 더 진한 검버섯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레이저는 겉으로 보이는 검버섯만 제거할 뿐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 후 같은 자리에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한 번에 20만 원씩 들고 여러 번 받아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많은 의사들이 검버섯을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지만 이게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요.
실제로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거울 보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내 손을 볼까봐 걱정돼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손자가 그러네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검버섯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검버섯을 99% 제거하면서 동시에 재발까지 막는 완전한 해결책 말이에요. 이 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생긴 검버섯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 둘째,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셋째,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해서 젊고 건강한 피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없애려고 위험한 민간요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마늘을 갈아서 바르거나 식초를 직접 발라보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작년에 73세 되신 한 분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따라 했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어요. 검버섯은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흉터만 남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메모 준비하세요. 1단계는 검버섯 뿌리 제거법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다시 안 나요. 첫 번째는 천연 필링법이에요. 매일 밤에 비타민C 세럼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시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아하 성분, 즉 과일산 성분이 든 제품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2주 후부터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C 세럼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농도는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고농도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는 빛에 약하니까 갈색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아하 성분 제품을 고를 때는 글리콜릭산이나 락틱산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세요. 처음 사용할 때는 농도 5% 정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10%까지 올려도 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링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2단계는 멜라닌 차단법입니다. 검버섯의 근본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막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적의 천연 성분 3가지를 알아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감초 추출물인데요. 이게 멜라닌 생성을 무려 70%나 억제해 줍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알부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부틴은 곰보배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 3가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달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비법이 있어요. 비타민이 오일을 몇 방울 섞어서 발라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 피부 노화를 막아주거든요. 3단계는 피부 재생 촉진법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밤에 하는 특별 관리법을 말씀드리면 클렌징 후에 레티놀 제품을 얇게 발라주세요. 다만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부터 시작하시고요. 30분 후에는 보습제로 마무리해 주시면 자는 동안 피부가 스스로 회복합니다. 레티놀은 정말 강력한 성분이에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세포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그런데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의 각질이 생기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필수 관리법도 있어요.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SPF 30 이상의 PA 3개 플러스짜리로 골라주세요. 거기에 모자나 양산으로 추가 차단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검버섯 생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선크림은 하루에 여러 번 발라야 해요.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2~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외출하실 때는 꼭 챙기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챙겨 드세요.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식품들이 좋고요. 연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위는 손으로 뜯거나 긁는 것. 절대 안 돼요. 상처가 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져요. 2위는 민간요법 맹신하기. 마늘, 식초, 레몬. 이런 거 발라서 화상 입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자극적인 민간요법은 오히려 독입니다. 1위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하루 만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외선 차단이 90% 이상을 좌우해요. 부산의 70세 이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등과 얼굴에 동전만한 검버섯이 5개나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외출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단계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3개월 후 검버섯이 90% 이상 옅어졌어요. 지금은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영숙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레몬물 한 잔을 드셨어요. 비타민C가 몸 안에서부터 항산화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절대 선크림을 빼먹지 않으셨고요. 이영숙님만의 특별 꿀팁을 공개하자면 첫 번째는 토마토 주스 마시기예요. 라이코펜이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시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이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특히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재생 속도가 2배 빨라져요. 이영숙님은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하세요. 여기서 절대 비밀 꿀팁 하나 더. 저만 아는 방법인데 달걀 흰자팩을 일주일에 한 번 해보세요. 달걀 흰자에 꿀 한 스푼 섞어서 검버섯 부위에 15분간 올려두세요. 천연 필링 효과가 있어서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영숙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66세 김태진님은 목 부위 검버섯이 심하셨는데 2개월 만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김태진님이 특별히 더하신 건 녹차팩이었어요. 진하게 우린 녹차에 화장솜을 적셔서 검버섯 부위에 10분간 올려두는 거였죠. 그리고 서울의 72세 박명희님은 손등 검버섯이 문제였는데 매일 밤 올리브오일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3단계 방법을 병행하셨어요.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비타민E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단순히 제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2~3일 하다가 말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개월은 꾸준히 해야 하고 3개월 정도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매주 같은 조건에서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변화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본인은 매일 보니까 변화를 잘 못 느끼는데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검버섯도 타입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똑같은 방법만 쓰시다가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타입은 표면형 검버섯이에요. 비교적 옅고 넓게 퍼져 있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하 성분의 필링이 잘 먹힙니다. 두 번째는 깊은형 검버섯입니다. 작지만 색이 진하고 경계가 뚜렷한 경우예요. 이런 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레티놀 농도를 조금 더 높이시고 비타민C 세럼도 고농도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이에요. 표면형과 깊은형이 섞여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부위별로 다르게 접근하셔야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점진적 농도 증가법이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부 트러블 없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차단에 더 신경 쓰시고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보습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거든요. 가습기를 틀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검버섯이 의심스럽게 변하는 경우예요. ABCD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A는 비대칭, B는 경계, C는 색깔, D는 직경, E는 진화를 의미해요. 만약에 검버섯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색깔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거나 직경이 6mm 이상이거나 최근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악성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 따라서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하실 일들을 말씀드리면요. 비타민C 세럼을 발랐는지 확인하기. 멜라닌 차단 제품도 잘 발랐는지 점검하기. 선크림을 SPF 30 이상으로 꼼꼼히 발라주기.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도 미리 준비해두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실 건 아침에 항산화 음식을 드셨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베리류, 토마토, 당근 같은 음식들이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돼요. 저녁 루틴도 중요한데요. 하루 마무리할 때 깨끗하게 클렌징을 했는지 확인하기.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각질 제거를 했는지도 체크하기. 레티놀 제품은 격일로 발라주기. 마지막에는 충분히 보습까지 해주기. 클렌징할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쓰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생활 습관에서 체크하실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셨는지 확인하기. 토마토나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도 챙겨 드셨는지 점검하기. 30분 이상 운동도 하셨는지 체크하기. 검버섯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으셨는지 확인하기. 위 리스트에서 마지막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무의식 중에 만지거나 긁게 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잠을 주무셔야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해 주거든요. 여러분,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신감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돼요. 저도 40대 후반에 처음 검버섯이 생겼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을 기억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우울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어요.
70대, 80대에도 맑고 깨끗한 피부로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5세 어르신이신데 처음에 상담받으러 오실 때는 정말 기가 죽어 계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우스운 일인가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사님, 이제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손자가 할머니 손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젊음은 건강하고 자신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는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지내시면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져요. 밝은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